네, 안녕하세요. 과기정통부에서 생명연구 자원 인프라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곽정임 사무관입니다. 앞에 두 분의 연사 말씀을 들으면서 초집중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7월에 그 생명연구 자원 분야의 기본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내용을 설명드릴 테고요. 이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생명연구 자원 분야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수립 배경입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2030년, 향후 10년 후에는 3대 수출 산업이라고 하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을 전체 합친 규모보다 글로벌 바이오 산업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9대 기술 분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바이오 R&D에 투자하고 있고요. 국내 바이오 산업 종사자 수도 타 산업에 비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이오 R&D는 연구에 필요한 소재를 선택하고 실험을 거치는데요. 이 실험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소재와 데이터는 그동안 단순 재료라든가 산출물 정도의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데이터가 쌓여가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단순 재료로 쓰이던 소재와 데이터가 이제는 기술 혁신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국내외 데이터 인프라 현황입니다. 해외는 글로벌 수집 활용에 대한 연계망을 구축해서 임상 정보는 물론이고 발현체, 단백체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연계해서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 국내는 부처별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유전체 정도 위주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로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한 국가관리 체계가 미비하고 데이터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도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재 인프라 현황입니다. 해외 바이오 뱅크들은 철저한 품질 관리를 기반으로 실물과 연계한 특성 정보라든가 혁신 연구에 필요한 신소재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범부처가 총 274개의 소재 자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마련하기 전에 총 14번에 걸쳐서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결같이 얘기해 주시는 게 빅데이터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무료로 이용해오던 해외 DB들이 좀 제한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소재는 특성 정보 같은 게 없는 깜깜이 소재들이어서 활용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5년까지 이 두 가지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구축할 거고요. 바이오 연구 소재 첨단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 연구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연구 데이터는 바이오 R&D를 통해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의학이나 제약, 농업, 식품, 화이트 분야에서 생산되는 유전체 염기서열 데이터라든가 화합물 효능 정보, 임상 연구 데이터, 농작물의 유전자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얘기하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부처 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흩어져 있는 많은 연구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수집하고 산학 연병에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원클릭 등록 시스템이라든가 데이터 표준을 기반으로 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편리한 분석 환경이라든가 다양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해서 쓰시기 편한
기능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전체 플랫폼을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데이터 수집 대상입니다. 대상은 과기정통부뿐만이 아니고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가 바이오 R&D 사업 전체를 통해서 생산되고 활용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데이터 스테이션에 수집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등록 및 공개 시기입니다. 데이터 등록과 공개에 대한 시기를 데이터의 생산 목적에 따라 차별화했습니다. 먼저 데이터 공유를 목적으로 데이터가 생산되는 빅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생산되는 즉시 데이터를 등록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등록된 즉시 공개돼서 활용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다만 연구 목적으로 생산된 데이터에 있어서는 데이터 등록은 데이터가 생산된 당해 년도에 시스템에 하지만 공개는 논문 등 성과 발표가 된 이후에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에 대한 데이터 보호를 함께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수집되기 위해서는 국가 R&D 전 과정에 거쳐서 각 주체별로 역할이 필요합니다. 먼저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과제 공고를 할 때 생산된 데이터에 대한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사항을 공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미 연구 계획을 작성할 때 이미 생산된 데이터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라는 알림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연구자분들께서는 과제를 계획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DMP라고 하는 데이터 관리 계획을 제출하시게 될 거고요.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이 DMP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과제가 수행되는 중에는 연구자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 데이터를 등록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등록 기관에서는 데이터 등록증을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행된 과제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데이터 플랫폼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등록이 될 테고요. 마지막으로 과제 평가 단계에서 연구자분들은 데이터 등록 기관에서 발급받은 데이터 등록증을 제출하시면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과제 평가할 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많이 활성화되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조기 착근을 유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공유했을 때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등록되는 양이나 질, 공개 시기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마일리지 등급에 따라 선정 평가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슈퍼컴퓨터 등 계산용 인프라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장기 보존 공간을 제공한다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빠르게 데이터 공유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일정입니다. 2020년에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국내 표준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표준이 한번 정해진다고 이게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매년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R&D 전 과정에서 관리를 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 지침을 올해 마련할 계획이 있고요. 2021년에는 이 표준 지침을 적용해서 본부처 R&D 사업을 관리를 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 데이터 등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클라우드나 분석 툴 등 서비스 기능을 점점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바이오 연구 소재 첨단화 계획입니다. 바이오 연구 소재는 아시다시피 R&D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실물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암 치료를 위한 신약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먼저 암세포나 암세포주 같은 걸 확보하게 되고 거기에 다양한 후보 물질을 투약해서 효능이나 독성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오가노이드나 마우스 같은 전임상 연구, 그 다음 임상 연구를 거치게 됩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감염병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도 객담, 바이러스, 화합물 유래 후보 물질, 패럿, 원숭이 같은 다양한 소재들이 쓰이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소재를 저희는 인체 유래물, 배양세포, 천연물, 모델 동물, 합성 화합물, 병원체 이런
소재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처별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 유래물 등 다양한 은행들을 지금 현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따로 해오고 있던 이 은행들을 분야별로 14개로 묶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체 유래물, 줄기세포, 병원체, 모델 동물 등 소재를 관리하는 특성이나 규제 상황에 맞게끔 14개로 그룹핑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로에 적혀 있는 대로 그 소재 클러스터별 책임 부처를 중심으로 다른 부처가 협력하는 모습으로 진행하기로 부처와 협의했습니다. 소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현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가장 어려운 점이 품질이 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소재 생산에서 보존, 배송, 수령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품질 관리에 대한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품질 관리에 대한 지표도 개발하고 그리고 소재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항상 동일한 성능의 소재가 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소재 품질 향상입니다. 연구에 필요한 소재를 적합한 소재를 선택하려면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현재는 소재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일명 깜깜이 소재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깜깜이 소재의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가 획득을 해서 그 소재와 함께 소재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14개 소재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소재 클러스터별로 그 소재 클러스터 내에 있는 소재 자원은행이 보유한 정보들도 연구 현장이 필요로 하는 형태로 가공해서 연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보시는 표는 샘플인데요. 예를 들어 실물에 있어서 대장암 관련에 있어서는 대장암이 걸리는 마우스 모델이라든지 대장암 치료의 후보물질인 화합물, 천연물 이런 걸 패키지로 보여준다든지 정보에 있어서는 화합물이나 천연물의 스트럭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 현장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원하시는 형태로 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먼저 2020년도 올해에는 소재 분야별로 클러스터별 육성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재를 분양하고 있는 중앙은행들이 있는데요. 은행이 관리자 입장이 아닌 연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소재의 품질 설명서라든가 소재 사용 설명서라든가 품질 보증서 이런 것들을 소재와 함께 공급함으로써 연구 현장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모든 은행에 확대돼서 국내 인프라 자체가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잘 진행이 된다면 실험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들이 데이터 스테이션에 등록이 될 거고요. 데이터 중심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쌓인 로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분석한 정보들을 생산하게 되고 이 정보들을 다시 데이터 스테이션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그를 기반으로 다시 새로운 가설을 세운다던가 연구 계획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가 5년 동안 차근차근 해 나갈 부분인데요. 지금 2020년 바로 데이터 표준 등록 양식 마련과 바이오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약 13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을 모시고 바이오 신약이라든가 의료기기, 식품 등 R&D에서 생산되고 활용되는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모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큰 틀에 있어서는 장비에서 생산되는 로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 데이터가 어떤 샘플과 어떤 실험 조건에서 생산되었는지 그리고 과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아래와 같은 형태로 표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월 말 10월 정도 되면은 초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는 36개 이상의 바이오 학회나 협회 등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아래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게재할 생각입니다. 그때 많은 의견을 주시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표준화는 지금 시작입니다. 완성이 아니고 이제 시작으로 계속 매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현장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데이터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차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2,000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학이나 사업단, 비영리 연구기관 등의 바이오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하는 인력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들이 채용되면 1, 2개월간의 데이터 교육을 받게 되고요. 이후에는 바이오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바이오 협회 온라인, 오프라인 통로를 통해서 신청하고 상담해 주시면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국내에 이런 정책이 나온 거는 제가 말이 갑자기 더듬어지네요. 네. 데이터 관련된 정책이 마련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 있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정부와 산학연병이 협력해서 바이오 연구 환경이 잘 조성이 된다면 앞으로 바이오 경제 시대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두 가지 정도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그 바이러스 관련 학회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 이제 그 은행을 다루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뭐 과기부, 복지부, 산업부,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뭐 이래가지고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제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지정이 돼서 이제 그 자원을 모으고 있는데 이게 통합 시스템이 없다. 예, 이런 게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합 시스템이 없으니까. 자기네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관리 표준화를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과기부가 뭐 복지부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인체 유해물이라든지 이런 거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과기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그 각각의 부처가 그 특성에 따라서 은행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데이터의 관리 시스템은 통일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저 이제 화학연구원에 이제 화물은행이 오늘 20년 됐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런 은행이 필요해서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정할 때는 좋은데 이게 규모가 커지고 좀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 사실 그 엄청난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물은행에 65만 종 화물이 있다는데 그거를 다 지금 사람 손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다 로봇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사놓은 지가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돈으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그 규모 있는 이런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 활용이 잘 될 수 있게 어떤 그 기본적인 그 규모의 사업비를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얘기해 주셨고요. 각 부처에 많은 은행들이 있는데 정보 같은 것들이 좀 표준화돼서 통합적으로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은행들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첫 번째 먼저 답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범부처에서 다양한 은행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통합 시스템이 현장에서 만족하실 만한 정보 제공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계획을 마련하면서 이제 각 부처가 그걸 따로 할 게 아니고 앞에서 설명드린 14개 클러스터로 같이 함께 육성을 시키자라는 데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이제 클러스터별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하면서 거기에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연계되면 좋을지, 어떤 식으로 소재 관리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같이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미 시작했고요. 말씀하신 통합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여기에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분야의 소재들이 통합 시스템 통해서 정보가 공유된다라는 컨셉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통일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표준 양식을 마련하면서 거기에 있는 소재 정보들도 함께 연계돼서 고민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은행 같은 은행들이 안정적으로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 국내외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육성돼야 된다는 거에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좀 문제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정을 하고 과제들이 지원을 됐는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5년 정도의 기간으로 과제를 지원하고 이제 끝나거나 다시 이제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21년 예산부터는 과제 기간을 없앴습니다. 계속 과제로 지원하는 형태로 편성을 해서 기재부 승인을 받고 정부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국회에 잘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동일한 형태로 계속 과제 형태로 지원이 될 거고, 이에 있어서는 과기혁신본부의 전문위원회 모두 다 공감해 주셔서 그렇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장비나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은행들, 공공이 쓰는 은행들에 있어서는 최첨단화된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찾지 않는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그 사무관님께서 그 빅데이터나 관련해 가지고 그또 관련된 소재은행 관련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인 것도 이제 체계적으로 많이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시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정책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 특히 연구자들이 뭐 어떤 식으로 정부에 이렇게 협조를 하면은 그런 게 잘 달성될 수 있을지, 뭐 그런 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 요인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아무리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참여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참여해 주시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동안의 관성을 좀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둘째는 정부에서도 준비된 많은 내용 아니면 더욱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짜여져야 하는 계획들에 대해서 연구 현장과 소통을 많이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현장에서 참여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 참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네, 맞아 좀 질문해 주시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 과기정통부에서 바이오 빅데이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아까 이제 통합도 중요한데 사실은 좀 우려는 그런 이제 바이오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이제 워낙 크니까 사실은 그 카테고리를 벗어날 수 있는 바이오 리서치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질병이나 어떤 특정 상태에 대한 깊이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모으거나 분석하려고 할 때 앞으로 이제 연구자들이 그런 제목으로 제안을 하면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의 다 일환으로만 해석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선별적인 사실은 그 과제의 제안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위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도 중요하고 빅데이터도 중요한데 사실은 깊이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특정
목표를 가지고 모으는 혹은 분석하는 그런 과제들도 반드시 또 존재해야 되는데 제목이 그렇게 크다 보면 우리나라는 제목이 하나가 이제 크게 잡히면 그것 때문에 희생되는 이제 스페시픽한 과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보완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R&D를 하는 과제가 주가 됐었고요.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과제들이 많이 생겨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명의 유전체를 시퀀싱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 좀 작은 규모이지만 다른 이제 빅데이터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특정 목적을 가진 데이터 생산과 활용을 지원하는 과제나 사업도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 R&D 사업을 통해 나오거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 생산된 두 가지 형태를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 큰 그릇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은 많은 연구 현장이나 공직자 여러분 모든 분들이 좀 이해도가 좀 낮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저 또 예산 작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계속 시켜나가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더 노력을 해서 이제 빠짐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그 곽정민 사무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고맙습니다. 네, 친절한 답변도 감사드리고.